독약을 처방한 의사들. 제임스 가필 대통령을 죽인 건 총알이 아니었다. 만약 여러분이 총에 맞았는데 총알이 치명적인 곳을 피했다면 어떨까요?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달려온 의사들이 소독도 하지 않은 맨손가락을 상처 속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12명이 넘는 의사가 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5cm였던 상처가 50cm짜리 감염 덩어리로 변합니다. 그리고 79일 뒤 대통령은 숨을 거둡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국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총알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겠다고 달려든 의사들의 손에 죽어간 의학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범인이 법정에서 나는 대통령을 죽이지 않았다, 의사들이 죽였다 라고 외쳤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임스 가필드.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1831년 오하이오주의 한 통나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필드가 겨우 2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서 4남매를 키웠습니다. 집안 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가필드는 어린 시절 운하에서 배를 끄는 노동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는 불꽃 같은 배움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독학으로 그를 깨우쳤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으며 졸업 후에는 대학 학장까지 올라갑니다. 남북전쟁이 터지자 자원 입대해서 전쟁터에 나갔고 32살의 나이에 육군 소장으로 진급합니다. 전쟁 영웅, 독학의 천재, 그리고 188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지명됩니다. 가필드는 처음에 대통령 후보가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교착 상태가 벌어지자 타협안으로 그의 이름이 올라온 것이었죠. 그렇게 그는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취임의 기쁨 뒤에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찰스 기토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칭 정치인이자 변호사, 하지만 실제로는 사기꾼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기토는 가필드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스스로 믿었고 그 대가로 프랑스 주재 대사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거절당했죠. 백악관에 편지를 보내고 국무부에 찾아가고 집요하게 매달렸지만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기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신이 나에게 대통령을 제거하라는 계시를 내렸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1881년 7월 2일 토요일 아침 9시 30분 워싱턴 DC의 볼티모어 앤드 포토맥 기차역. 가필드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떠나기 위해 기차역 플랫폼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국무장관 제임스 블레인이 함께 있었죠. 기토는 미리 구입해둔 권총을 품에 숨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대합실을 지나가는 순간 기토가 뒤에서 다가가 2발을 쏩니다. 첫 번째 총알은 팔을 스치며 빗나갔습니다. 2번째 총알이 등에 박혔습니다. 가필드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기차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번째 총알은 갈비뼈 하나를 스친 뒤 척추를 지나 췌장 뒤쪽에 멈춰 있었습니다. 주요 장기를 관통하지 않았고 대동맥이나 척수를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현대의학이라면 소독하고 상처를 봉합하고 총알은 몸 안에 그대로 두었을 겁니다. 실제로 총알이 체내에 박힌 채로 수십 년을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가필드는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881년의 미국 의학계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가필드의 주치의로 나선 인물이 찰스 윌러드 블리스라는 의사였습니다. 이름이 묘하게도 행복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가필드에게 가져다 준 건 행복의 정반대였습니다. 블리스는 남북전쟁 시절 군의관으로 활약한 당대 워싱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외과의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 유럽에서는 이미 영국의 외과의사 조지프 리스터가 무균 수술법을 확립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리스터는 상처를 다룰 때 소독약을 사용하고 깨끗한 도구를 써야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증명했습니다. 유럽 병원들은 이미 이 방법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런데 블리스를 비롯한 미국 의사 다수는 이 세균 이론을 코웃음 쳤습니다. 그건 유럽의 유행일 뿐이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감염을 일으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것이 당시 미국 의학계 주류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근거 없는 자신감,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이었습니다. 블리스는 총알의 위치를 찾겠다며 소독하지 않은 맨손가락을 상처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넣었습니다. 금속 탐침을 상처 깊숙이 밀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리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12명이 넘는 의사가 차례로 같은 상처에 소독되지 않은 손가락과 기구를 집어넣었습니다. 대통령을 살리겠다는 열의로 가득 찬 의사들이 실은 대통령의 몸속에 세균을 심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흥미로운 시도도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금속 탐지기의 원형을 만들어 총알 위치를 찾으려 한 것입니다. 벨은 실험실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장치를 들고 백악관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블리스가 이를 방해했습니다.
블리스는 총알이 오른쪽에 있다고 확신했고 벨에게 오른쪽만 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탐지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총알은 왼쪽에 있었거든요. 게다가 일부 역사학자들은 가필드가 누워있던 침대의 금속 스프링이 탐지기의 간섭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지적합니다. 어찌되었든 기술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마저 의사의 고집이 막아버린 셈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필드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처음 7-5cm에 불과했던 상처가 감염되면서 농양이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50cm에 달하는 거대한 감염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고열이 끊이지 않았고 구토와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가필드의 체중은 약 100kg에서 60kg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빠진 것이죠. 당시 미국 전역의 신문들은 매일같이 대통령의 상태를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은 기도회를 열고 편지를 보내고 공포와 희망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워싱턴의 무더운 여름이 상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측근들은 가필드를 뉴저지 해변가의 별장으로 옮겼습니다. 바닷바람이라도 쐬면 나아질까 하는 절박한 시도였죠. 철도 노동자들은 하룻밤 만에 별장까지 임시 철로를 놓았다고 합니다. 국민 모두가 대통령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몸 전체에 퍼진 감염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881년 9월 19일 밤 10시 35분 가필드 대통령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가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취임한 지 겨우 199일째 50살의 나이였습니다. 사인은 폐혈증 그리고 세균 감염으로 인한 폐렴이었습니다. 며칠 뒤 진행된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알은 여전히 췌장 뒤쪽에 조용히 박혀 있었습니다. 주요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은 채로요. 총알 자체는 생명을 위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통령을 죽인 것은 총알이 아니라 의사들이 소독하지 않은 손과 기구로 반복해서 심어넣은 세균이었습니다. 기토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기토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대통령을 쏘았을 뿐이다. 대통령을 죽인 것은 의사들이다. 역설적이게도 의학적으로 보면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토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1882년 6월 30일 교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토는 교수대 위에서 시를 낭독한 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기이한 인물이었죠. 그렇다면 블리스를 비롯한 의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블리스는 대통령 치료 비용으로 거액을 청구했지만 의회가 대폭 삭감했고 이후 명성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를 단순한 악당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한다고 믿었고 그것이 당시 미국 의학계의 표준에 가까웠으니까요. 문제는 개인의 악의가 아니라 시대의 무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가필드의 죽음은 미국 의학계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세균 감염으로 죽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더 이상 세균 이론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미국 병원들은 리스터의 무균 수술법을 빠르게 도입하기 시작했고 의료 도구 소독이 상식이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 이후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가필드는 재임 200일을 채우지 못한 대통령입니다. 통나무집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정상에 올랐고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았지만 자신을 구하겠다고 달려든 의사들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종은 그를 멈추지 못했지만 무지와 오만이 그를 죽였습니다. 의학의 역사는 때때로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진보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대가로 치르면서요. 오늘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